팔척귀가 선을 넘었습니다. 중전,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악령의 분노를 넘어선 신성 모독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팔척귀를 단순한 원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의 복수자로만 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절대로 천도되어서는 안 될 존재로 변질됐다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왜 하필 중전이었을까요? 왜 임신한 여인을 노렸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14화 전체 맥락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척귀는 이번 화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경귀석을 지니고 있던 중전이었죠. 이 장면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상징성을 지닌 정치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즉, 팔척귀는 중전을 살해함으로써 왕에게 신의 힘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더 이상 경귀석도, 천도도, 왕실의 보호막도 소용없다는 잔혹한 선언이었던 거죠. 실제로 예고편에서 경귀석은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경귀석이 무력화된 이유가 팔척귀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경귀석 자체가 원래부터 불완전한 물건이었고 중전에게 그걸 넘겼다는 것 자체가 팔척귀를 자극한 일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죠. 더 나아가 중전이 경귀석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의견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귀석을 지녔기에 더 먼저 타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척귀는 왜 신성한 생명까지 건드렸을까요? 단지 복수심 때문이었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는 태중의 아이를 함께 죽이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시청자 반응에서도 가장 강하게 나오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아무리 원한이 깊어도 이건 아니라고요. 팔척귀는 이제 천도받아선 안 되는 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고착되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 이건 단순한 캐릭터의 선악구도를 넘어 시청자들조차도 감정적으로 끊어낼 수 없는 수준의 악으로 전락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사륙의 귀신이 아니라 오래된 서사 구조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14화에서는 골담초꽃이 등장합니다. 100년이 지나야 피는 이 꽃. 그건 곧 팔척귀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었다는 시간의 매듭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원한의 완성을 뜻합니다. 이 시점에서 팔척귀는 복수의 정점을 찍고 이제는 멸망 혹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이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윤갑의 천도입니다. 윤갑은 여리와 재회하며 눈물을 보이고 자신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여리를 팔척귀의 위협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자책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단순한 악령 생성기였다는 복선을 암시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뜻대로 천도를 받고 사라졌죠. 하지만 윤갑의 사라짐은 단순한 퇴장이 아닙니다.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고 그 자리에 이정이 들어섰습니다. 예고편에 따르면 이정은 팔척귀에게 빙의된 상태로 차명을 명령합니다. 왕명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의 모습은 이미 인간이 아님을 보여주죠. 이정이 팔척귀에게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자들은 이정이 단순한 숙주가 아니라 팔척귀와 일정한 혈연 혹은 영적 연결이 있었던 존재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은 작중 내내 경귀석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노비제도 개혁이라는 인간을 위한 척하는 행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교묘히 강화해왔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이미 그의 내면이 균열되어 있었다는 복선일 수 있습니다. 풍산 역시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몸을 되찾게 해주겠다며 약을 건네는 등 협력자의 포지션에 있지만 동시에 팔척귀를 깨우기 위해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이중적인 포지션이자 팔척귀의 부활을 돕는 사제와도 같은 존재죠. 경귀석에 약을 바르려 한 장면은 상징적입니다. 그 약이 실제로 왕을 살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귀신이 다시 깨어나는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겁니다. 결국 귀궁 15화는 이 모든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는 회차가 될 것입니다. 이정은 빙의되었고 풍사는 최종 배신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여리는 팔척귀를 막기 위해 인간과 사랑 그리고 과거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여리의 선택입니다. 야광주를 쓰면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강철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결말은 이겁니다. 여리는 팔척귀를 없애지만 강철은 사라지고 만다.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잔인한 선택. 그렇기에 여리는 아직 그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 작가는 이 장면을 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는 야광주의 힘을 반만 사용하거나 강철의 인간적 면모가 팔척귀를 거부하며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결국 여리와 강철이 함께 팔척귀의 과거를 봉인해버리는 식의 결말이 될 수도 있죠. 지금까지 보여진 복선, 상징, 대사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귀궁은 단순한 판타지 사극이 아니라 인간과 악령의 경계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작품입니다. 팔척귀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태중의 아이까지 희생시킨 순간 원한의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전은 왕을 지키기 위해 경귀석을 받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왕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복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결국 팔척귀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16화는 이제 마지막 전투의 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초전인 15화에서 시청자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단순히 빙의 배신, 로맨스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진짜 인간이고 누가 진짜 괴물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 드디어 귀궁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팔척귀는 무엇이고 강철은 누구이며 여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이제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